자, 이제 그 샴푸 이론 및 실습 3주차 두 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상 포인트하고 두상 결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히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미용 자격증, 헤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헤어 쪽을 안 하셨었어 가지고 몰랐더라도 이번을 통해서 두피 포인트와 아니, 두상 포인트와 두피 혈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상 포인트부터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이 두상 포인트 이제 순서 숫자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포인트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보면 이어 포인트, 센터 포인트,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그 위치 짚어가면서 지금 다 외우셔야 돼요. 어디까지 다 꼭 외우셔야 되냐? 물론 다 외우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까지는 불가피하게 다 아셔야 돼요. 그 뒤에 뭐 미디움 포인트 이런 데는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기 두상 명칭을 그 숫자 아까가 짚어가면서 꼭 다 외워주시기 바래요. 글씨가 너무 작아지면 안 보일까 봐 두 장에 나눠서 분리를 해놓다 보니까 매칭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복사하실 때 같은 장에 뭐 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집으면서 외우시던가요. 어쨌든 뭐 나만의 방식으로 두상 포인트를 잘 외워주시기 바래요. 자, 두상 포인트 중에서 기본적으로 햄라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햄라인은 가장자리,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모발이 나기 시작한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의 경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가 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가장자리 경계라는 의미다. 자, 다음으로는 햄라인 중에서 페이스 라인을 볼게요. 자, 얼굴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보이는 라인이죠. 자, 센터 포인트에서 양쪽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 연결을 말한다. 페이스 라인 모발은 얼굴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그쵸? 이쪽 라인이 어떻게 모가 난 정도? 그래서 이마 디자인도 좌우를 하죠. 이 페이스 라인이요. 그래서 뭐 좀 많이 뒤로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된 분들 중에서 이 페이스 라인 특히 이마 있는 쪽에 모발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 뭐 두피 이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정도로 페이스 라인은 그 사람의 얼굴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페이스 라인은 중요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어 라인 볼게요. 얼굴의 측면을 보았을 때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이어 백 포인트까지 연결선이다. 귀 뒷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변의 측정선을 기준으로 앞쪽 머리와 뒤쪽 머리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는 굉장히 뭐 커트하실 때 특히 이 귀를 판다 안 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어 라인이 굉장히 커트 머리에서는 더더욱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센터 라인이죠. 정중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 자, 이어 투 이어 라인은 보시면 측중선이라고 해서요. 오른쪽 이어 포인트에서 탑 포인트를 지나 왼쪽 이어 포인트까지 상하로 두 등분 나누는 선이다. 지금 좀 전에 센터 포인트하고 센터 라인하고 이 이어 투 이어 라인하고 그렇게 딱 나누는 선이 보통 4등분 선이죠.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호리존탈 라인 수평선이죠. 호리존탈이 수평이란 뜻이니까요. 자, 오른쪽 이어 포인트에서 백 포인트를 지나 왼쪽 이어 포인트까지 상하로 두 등분하는 선. 자, 여기도 이렇게 뭐 딱히 호리존탈 라인은 보통 이제 그레듀에이션 컷 할 때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스타일링 할 때 쓰이게 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는 저희 두상의 기본 라인 중에서 U라인을 볼게요. 축두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디자인상 여기 표현된 빨간색이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긴 한데 오른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에서 탑 골덴 미디움 포인트를 지나 왼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까지 연결한다. 보통 이거를 말발굽 모양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U자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U 라인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짧은 커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U 라인으로 머리를 분리를 시켜놓고 아랫선을 먼저 커트를 해준 다음에 윗 라인을 정리하는 등, 근데 커트 라인, 커트, 짧은 커트 할 때 많이 쓰여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두상 포인트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두피 혈점을 좀 알아볼게요. 두피 혈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샴푸 시술 단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샴푸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샴푸 단계에서 트리트먼트 같은 걸 사용하거나 내지는 두피 관리 제품을 사용한 후에 두피 혈점을 좀 많이 자극을 시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모발의 모류에 영양 공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어, 마사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두피의 혈점을 볼 건데요. 이렇게 피부 접촉을 해가지고 신경계를 자극하고 건강한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는 데 되게 중요한 마사지의 시작점인 거거든요. 마사지의 어원은 그 그리스어에서 출발했고요. 반죽하다, 쓰다듬다, 비비다의 의미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사지의 의미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두피 매뉴얼 테크닉에 이제 두피 혈점을 자극하게 될 건데요. 현대인들은 직업병도 많고요. 스트레스, 긴장된 목과 어깨 근육이 통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점을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그 왜 우리가 이런 경락 뭐 이런 두피 관리를 하는 거냐면요. 두피 관리에서는 경락 관리가 되게 효과적인데 두피 경락 매뉴얼 테크닉은 얼굴의 경락과 함께 어, 같은 연결선상으로 이루어지고요. 피부 관리 효과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두피 관리를 통해 모발 건강까지도 증진시켜 주거든요. 이 경락이라는 건 육장육부를 돌면서 에너지, 즉 기가 순환하는 길을 의미하고요. 두피 경락 매뉴얼 테크닉은 심신의 안정을 극대화시키고 매뉴얼 테크닉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고객의 심리적, 육체적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서는 간단한 두피 혈점을 먼저 볼 텐데요. 맨 앞에 보시면 전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요. 자, 모발의 윤기와 탄력, 두통,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는 위치라서 그 전정을 지그시 눌러주게 되고요. 백회는 정중앙, 여기 어렸을 때 백회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숨구멍이 다 닫히지 않았을 때 여기 두피, 여기 백회혈로도 숨을 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잘못 눌러지면 아이들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곳이거든요. 뇌출혈, 중풍, 현기증, 불면증, 혈액순환 촉진에 되게 중요한 위치고요. 동천은 생리불순, 혈액순환, 두통에 좋은 위치고요. 자, 풍부 보시면 이렇게 후두골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육 이완이나 혈액순환,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 천주는 풍지를 안 했죠. 우리 풍지는 고기 풍부에서 조금 더 내려온 위치죠. 거기는 이제 감기, 현기증, 불면증,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고 천주는 양쪽에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목 두통, 목 부위 경직,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고요. 예풍, 예풍은 보시면 여기 귀 밑에서부터 조금 더 내려온 턱선인과 맞물려지는 위치인데 두통이나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위치고 태양, 여러분 관자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양 위치는 자 눈이 맑아지거나 두통 여기 뒤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시고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두피 혈점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뒤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여기는 조금 간략하게 간략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깨 혈점도 이제 있죠. 어깨 혈점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봤던 이제 두피의 가장 기본적인 위치에서 또 어깨는 여기 아까 풍지랑 천주는 봤고요. 견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부분, 여기 어깨. 여기가 좀 불룩 튀어나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원체 컴퓨터를 많이 하고 거북목이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여기 위치가 눌렀을 때 되게 아픔을 주기도 하는데요. 견정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 줄이 끝나는 곳 위로 1촌, 두통, 귀울림, 견갑통에 효과적이다. 견갑이라는 건 왜 날개뼈라고 하는 그 어깨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 통증에 효과적인 위치라는 거죠. 자, 1촌이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견우. 견우 같은 경우는 견정에서 조금 옆쪽으로 있죠. 혀, 어깨끝 함몰처. 어깨끝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렇게 쑥 뼈가 나오기 전에 바로 쏙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거기가 견우인데요. 거기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은 좋지 않다라는 건데 비염이 있는 분들 그리고 견비통 등의 효과적인 거고요. 견중수는 대추혈에서 그 옆쪽으로 이 두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의 중심혈이고 목이 뻣뻣할 때 여기를 풀어주시면 효과적이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에 아까 이제 말하다 보니까 뭐 1촌이 나왔는데 그 1촌이 뭔지는 여기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동신촌법이라고 해가지고 동신촌법에는 중지동신촌법, 무지동신촌법, 일부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1번이 뭐냐면 그 우리가 이렇게 간격을요. 알아야지 그 혈이 어딘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간격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지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말하는데요.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1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게 여러 말로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 중간 손가락 중간 중지의 가운데 마디의 그 넓이를 1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엄지 손가락에 왜 가운데 이렇게 선 있죠. 관절 꼭 이렇게 선 있는데 거기에 폭이 또 1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지로 확인하셔도 되고 엄지 사이로 1촌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표시를 보면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엄지를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합쳐진 넓이 그 넓이가 3촌이라고 보시면 돼요. 3촌 또는 1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피부터 어깨 혈점들 이것들을 배워갈 때 그 떨어진 그 어떤 혈점과 혈점 사이를 어떤 때는 1촌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0.5촌이라고 표현하고 이럴 때 그 마디의 간격을 알아야 우리가 확실히 그 위치를 집을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자, 두부의 중요한 경혈 중에서요. 정중선의 경혈. 머리 이렇게 우리가 센터라인이라고 했던 그 위치가 정중선이잖아요. 거기를 따라 흐르는 경혈의 위치를 볼 거예요. 자, 정중선에는 동맥이 흐르고 족골음간경의 분지가 지난다. 되게 말로 뭔지는 아주 뚜렷이 모르겠지만 중요할 것 같죠. 자, 보시면 여기 대추혈은 표현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데요. 대추는 이렇게 뒤에 목을 이렇게 목선, 어깨선하고 목하고 맞닿는 위치에 이렇게 뼈가 만져지는 경우 뼈를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툭 튀어나오는? 그 뼈가 대추처럼 툭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거기를 대추혈이라고 부르는데요. 후정 중선의 제7경추 극돌기 아래 함몰 부위에 위치한다. 그 툭 튀어나온 거 바로 조금 밑에 거기 만져보시면 조금 아프실 건데 안 아프실 수도 있고요. 평소에 여드름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그 대추혈을 누르거나 두드려주면 피부가 깨끗해진다. 열병이나 학질, 기침, 천식, 두통, 정신병, 풍진, 두드러기, 알레르기성 재채질이나 편두통, 치질, 코감기, 위장장애 다 이 대추혈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문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아문의 위치는 여기 머리에서 목으로 딱 내려가는 딱 그 시작점. 목의 끝부분, 머리로 올라가는 그 딱 첫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아문은 제1경추 극돌기 아래 후발제에서 위로 0.5촌에 위치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표시만으로도 왠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문 딱 이렇게 눌러보시면 쑥 들어가는 위치가 있어요. 목뼈가 끝나고 머리로 시작되는 딱 첫 관문.
거기는 이제 두통에도 좋고요. 우리 요즘에 모든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좋은 거죠. 자, 풍부. 그 다음에 아문에서 0.5촌이니까 바로 위겠죠. 거기는 외후두골 윤기 아래. 후발제에서 위로 1촌. 아문에서는 0.5촌 위치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통이라던가 인후통은 뭐죠? 목. 인후염이 있거나 인후가 아픈 경우들 있죠. 그때나 뭐 시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중풍 이런 거에 풍부를 자극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정중선의 경혈 연결선상이에요. 보시면 뇌호 같은 경우는 지금 풍부에서 1.5촌 위로 올라간 위치죠. 약간 이게 옥시피털본이 있는 위치, 후두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용기 상현 요 향처에 위치한다. 이 말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약간 그 후두골 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풍부에서 1.5촌이니까 후두골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통, 현운, 시름의 효과적인 위치고요. 그러고 나서 막바로 100회로 올라가죠. 100회는 이 골든 포인트 위치쯤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자, 모든 순환계에 맥이 합류하는 곳이에요. 백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백회는 좀 자극을 하실 때 엄지손가락 양쪽 두 손을 포개서 천천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해주시면서 좀 지극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고혈압이라던가 치질, 참을미, 두통, 중풍, 실어, 불면증에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모든 순환계에 맥이 합류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상 다른 데 많이 자극 안 하고 100회만 샴푸시에 자극을 해줘도 굉장히 고객님들이 많이 시원함을 느끼세요. 그래서 100회라는 거는 꼭꼭 위치를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정. 신정은 여기 앞에 센터 포인트보다 조금 더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전발지에서 위로 0.5촌, 좌우 전두근이 교접하는 곳에 위치한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 두통, 불면증에 좋은 위치예요. 지금 정중선의 경혈을 훑어봤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그 두통을 관장하는 혈이 많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성 우리나 요즘에 다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요 정중성 라인을 혈자리를 잘 자극해주면 그런 스트레스 완화, 뭐 혈류 흐름을 도와줘서 그 순환에 도움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일단 두통을 완화해주는 가장 큰 혈점들이 여기에 많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면 두부의 중요한 경혈 중에서 이제 전두부의 경혈을 한번 볼게요. 전두부 앞쪽에. 자, 족양 명의경이 두유를 지나 모발의 전발제에 따라 동맥의 신정혈에서 만난다.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같죠. 두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이런 또 좀 디테일한 경혈을 좀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승읍이라고 하는 건 이 눈동자 아래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꽤 아플 거예요. 하완 와연 중앙, 그러니까 눈동자 아래쪽에 이렇게 뼈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중앙,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랑 사백, 동공에서 아래로 1촌. 자, 승읍 바로 밑에 1촌 정도 400. 그리고 나서 동공을 지나는 직선과 콧망울 하연의 수평선의 교차점. 이게 약간 우리가 말하는 일명 그 광대뼈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볼에 늘어진 이렇게 거료도 그러니까 승읍 400 거료. 여기는 물론 마사지 할 때 페이스 마사지 할 때 많이 쓰시는 경혈 위치인데요. 위치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볼의 늘어짐도 방지해주고 얼굴형도 예쁘게 해준다라는 거료 있고요. 협거는 그 위치 긴데 협거라고 표현이 됐네요. 자, 그럼 여기 턱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관은 당연히 여기 턱 여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턱의 시작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귀 정중앙 쪽으로 이렇게 오면 쑥 움푹 들어가는 입 벌렸을 때 딱딱하고 움직이면서 쑥 들어가는 위치 하관.
여기는 얼굴 근육의 뭉침 방지해주고 볼살의 뭉침 또는 늘어짐을 방지해준다. 두유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위치 하관에서 바로 위쪽 머리까지 센터 포인트에서 조금 센터 코너 포인트 거기서 조금 더 옆으로. 자, 거기는 여드름과 두통으로 인해 얼굴이 푸석할 때 여기를 자극해주면 좀 더 얼굴이 어, 푸석푸석함이 없어진다. 지금 여기 전두부의 경혈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우리가 고객님한테 샴푸다 하는 단계에서는 별로 많이 쓰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객님들한테 이제 얼굴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객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머리 하시면서도 아무래도 두통도 생기고 얼굴이 막 이제 좀 붓기가 있어지거나 이럴 때 힘들 수 있으니까 그때 알려주면 좋을 만한 경혈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좀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두피 혈점만 아는 게 아니라 얼굴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위치를 잡아주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축두부의 경혈 중에서 수소 양삼 초경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천료는 여기 먼저 대추혈과 견봉의 중점에서 견정혈 뒤로 1촌에 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 배웠던 견정 알죠? 대추혈하고 견봉 거기 중앙 지점 쪽 견정혈 뒤로 1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어, 근육 때문에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는 여기 혀를 잡아주게 되면 얼굴의 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자, 어깨 결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왜 엄마 아빠들 마사지 해드릴 때 여기 승모근이랑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크게 크게 이렇게 주물주물 많이 마사지 하게 되잖아요. 그 위치 중에 한 라인인 거예요. 그 천유를 눌러주게 되면 어깨 결림도 완화시켜주고, 목의 경직으로 굵어질 때 목에 순환이 안 되어지고 경직이 돼도 목 여기가 되게 둔탁해지고 굵어져요. 그럴 때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땀이 많이 나지 않아 피지막 형성이 불량할 때 요 천유를 자극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유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여기 목대 여기 목 핏대 세우네 할 때 거기 위치 빳빳하게 딱 이렇게 림프선이 들어 지나가는 그 위치쯤인 거예요. 자, 천유 유양돌기 후하연 흉쇄 유돌근의 후면에 하각과 수평의 위치. 지금 그림상으로도 대충 언저리 이렇게 잡아보면 딱딱하게 잡히는 위치 있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눌러도 아플 거예요. 아프고 이렇게 만져지는 위치가 있는데, 천유, 안면 부위 부종, 비환홍성 여드름, 모낭의 각화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는. 여기 천유도 눌러 좀 저만 아픈가요? 여러분도 한번 만져보세요. 되게 아픈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다 얼굴에 많이 부었다. 그랬을 때 이 위치를 계속 압을 해주시면 부종이 완화될 수 있는 천유 보시고, 예풍은 여기 귀 밑선에서 여기 조금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거기에요. 거기를 앞 좀 눌러주시면, 거기도 누르면 뭔가 찌리하고 아프실 수 있어요. 이수 후방에 유양돌기와 하악각 사이 함몰 부위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귀 밑에 이렇게 눌렀을 때 함몰되어지는 위치 있죠? 거기도 많이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드름, 얼굴 근육의 경직, 안면의 비환홍성 여드름, 모낭의 각화, 볼 주위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얼굴 경직에 그 순환을 도와주는 위치라서요.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가끔 이렇게 여기 만져서 풀어주기도 하죠. 꼭 샴푸가 아니어도. 예풍도 여기 위치가 예풍이라는 거. 그래서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얼굴 근육의 경직을 풀어줄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래서 예뻐지고 싶으면 이 언저리를 다 마사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각손 볼까요? 각손은 여기 위에 코란다. 귀 위쪽에 여기 표시 보이시죠? 자, 귀 이륜의 상단점에서 발제가 시작되는 부위에 위치해 있다. 자, 보시면 여기를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 앞면의 부종에도 좋고, 자, 입술이 마르고 건조해지는 거, 그리고 볼 부위 늘어짐에 좋다고 하죠. 자, 공부하시다가 좀 졸리거나 학생들 졸리거나 이럴 때도 여기 이렇게 자극해주면 좋겠죠. 자, 안면의 부종도 예방해주고 완화시켜주고, 입술 마르고 건조한 거, 그리고 볼 주위의 늘어짐도
어, 당겨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자극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문을 한번 볼까요? 이문은 여기 귀 정중앙, 여기 앞쪽, 여기도 조금 약간 움푹 들어가는 뼈 느껴지실 거예요, 안쪽에. 상위병 절은 앞에 입을 벌렸을 때 생기는 함몰 부위 위치. 이렇게 여기 누르서 벌려보면 꽤 아파요. 안면 근육의 경직, 그리고 턱선의 경직, 얼굴 외측에 농포성 여드름이 있을 때 좋다라는 거. 자, 이게 여기도 귀 주변에 혈점이 많이 모여 있죠. 자, 사죽공 보시면 눈썹의 외측 끝에서 안화의 내측에 위치되어 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사죽공 자극해 주시면 안면 근육의 경직, 눈썹 끝단의 모공 확장 이런 거를 완화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양삼 초경을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축두부의 경혈 중에서 족소 양담경을 볼 거예요. 자, 동자료 먼저 볼까요? 자, 눈의 외곽엽 0.5촌, 안화와 외측연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사죽공 눌렀던 그 옆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되는 것 같아요. 거길 보시면 자, 여기 안화동 정맥 협골신경이 분포를 한대요. 여기는 자, 안면 근육의 경직, 눈 주변의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위치예요. 그래서 살짝 이 부분은 우리가 샴푸 단계에서 많이 누르진 않겠지만 고객님께 여기 사죽공하고 동자료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객님 눈가 주름의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고객님 가끔 좀 필요하실 때 여기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좋은 정보 드리기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청회 볼까요? 청회. 아까 우리가 여기 귀 앞쪽에, 여기 앞쪽에 눌렀던 그 위치쯤이죠. 자, 보면 여기는, 안면 근육의 경직, 안면의 붉어짐. 아까 우리가 이문이라고 했던 위치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 근처예요. 자, 안면 근육의 경직하고 안면의 붉어짐에 완화를 시켜주는 좋은 위치고요. 자, 상관. 자, 상관을 보시면, 하관혈 바로 위에 관궁골의 상현에 위치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면 근육의 경직이나 얼굴 전체적인 주름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곡. 여기 또 오타가 슬곡이라고 되어 있고 솔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곡 같은 경우는 이첨에서 위로 1.5촌. 자, 보시면 동맥과 정맥, 이축도 신경이 분포한다. 여기 슬곡 같은 경우는요, 여드름, 숙취 후에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여기를 많이 자극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 필요한 위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양백. 동공의 바로 위에 눈썹에서 위로 1촌에 위치해 있죠. 거기는 양백 같은 경우는요, 여드름, 이마 부위의 미용변이, 안면의 붉어짐. 안면의 붉어짐은 뭐 사람에 따라 뭐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면의 붉어짐 뭐 예민한 피부에도 많이 그렇게 되고요. 또 좀 열이 조금 오르는 스타일들이 안면에 붉어짐이 좀 많은데 양백을 자극해주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초반에 그 어깨에 혈점 했었을 때 견정은 했었죠. 볼의 여드름, 볼의 늘어짐에 도움이 되는 위치고 또 풍지도 아까 했었어요. 자, 어깨 부의 경직이나 경합 부위의 비대, 화농성 여드름, 안면 부종에 좋다라는 거. 자, 족소 양담경을 한번 봤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걸 다 배워야 돼요? 물론 여기서 좀 추려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샴푸, 두피 그 테크닉을 쓸 때 꼭 이걸 다 외워서 두피 혈점을 다 누르지는 않게 되지만 요즘에 원체 그 두피 트리컬러지스트라고 해서 두피 관리사들이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이론 공부할 때 한번 알아두시라 하는 의미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혈점 누르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자, 두상의 혈점을 누를 때는요, 지압법은 경락 혈점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강약을 조절하여야 한다 되어 있죠. 지압을 할 때 리듬을 맞추는 것이 고객의 릴렉세이션에 이끌 수 있다. 그냥 틱틱 이렇게
갖다 대는 느낌으로만 대면 안 되겠죠. 엄지를 이용해서 지긋하게 눌러주면서 강약도 조절하고요. 고객님께도 압이 세지는 않는지 확인도 물론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압을 할 때 리드미컬하게 내 몸으로 전체적으로 손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어, 고객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방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효과적인 리듬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지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에는 힘을 빼고 셋 할 때 조금 압을 더 하는 거. 그런 리듬으로 천천히 동일하게 압점을 자극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손가락을 이동할 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리듬감 있게 이동하여 반복하고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둘에는 힘을 살짝 주면 처음부터 딱 주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극을 해줄 거예요. 자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파니스트의 체간, 등에 위치한 근육의 힘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는 스파니스트의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체중을 실어준다라는 말 있죠. 손가락으로만 힘을 주게 되면 손목도 되게 아프고 나중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아까 그 리듬을 이용해서 지압을 해줄 때 몸의 전체적으로 체중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압법은 샴푸 매니플레이션 시 강찰법 후에 진행한다. 그게 뭔지는 이따 다시 샴푸 이론할 때 알려드릴게요. 귀 주변의 근막은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굴리듯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그때 고객에 맞는 압으로 진행한다. 귀 쪽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고객님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너무 함부로 다뤄서도 안 되고 너무 세게 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엄지가 너무 강약이 조절이 안 되거나 엄청 셀 수 있고 또 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제 만지기가 엄지로 좀 누르기가 불편한 위치이기 때문에 검지 또는 중지, 약지를 이용해서 굴리듯이 해준다라는 거. 이것도 실습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보였던 여기 센터 포인트 위치 그 바로 뒤에 신정 부위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할 때 시작점에서 신장을 시작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손에 보여지는 것처럼 엄지가 양쪽 손이 두 개가 포개진 채로 그 위치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그시 하나, 둘, 셋 요렇게. 그래서 셋쯤에 더 압이 세지는 거죠. 하나, 둘 전체적으로 하나보다 둘이 더 세고 둘보다 셋이 센. 그 대신 여기 처음 시작점이기 때문에요. 먼저 여기를 눌러주시면서 고객님한테 압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 정도 압 어떠세요? 아프시거나 너무 약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위치라고 보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신정은 두 손을 포겠지만 양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위치는 이렇게 엄지가 번갈아 갔다가 다시 정중선을 합쳐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 지압할 때는 특히 이 목선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 풍부 아문 이런 데 눌러줄 때는 중지, 뭐 검지 이렇게 손가락 그 중지나 검지, 뭐 약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압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위치에 따라서 엄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엄지가 포개지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지, 검지, 약지가 이렇게 목선이라던가 귀 쪽에서는 쓰여진다라는 거. 자, 여기 네이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몬 같은 경우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목 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엄지가 아닌 중지나 약지, 검지 이렇게 포개거나 포개지 않거나 양쪽으로 분리되거나 이렇게 해서 혈점을 누른다는 거. 이것도 지금 그림상으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나중에 실전에서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요.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과제 활동 요거 앞에 보신 거 두상 포인트나 두피 혈전 같은 거 제일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해두셔도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는 못하더라도요. 자, 온라인 강의 3주차 두 번째 수업 들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